경기도에 사시는 60대 김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몇 달 전부터 왼쪽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는데 주사를 맞아도 그때 잠깐뿐이고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아, 정말 힘드시겠어요. 비슷한 고통 겪고 계신 분들 오늘 많으실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낫게 되는 치료하는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학 전문 기자 허민지입니다.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아침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는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이죠. 미시건대 건강보건학 박상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정성근 교수님 자료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방금 사연처럼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 이걸 방사통이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방사통 이게 그냥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정성근 교수님 자료에 따르면요.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하게 찢어져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신호요? 어떤 신호일까요? 그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밖으로 나와서 신경 뿌리, 좀 더 정확히는 배척신경절이라는 감각신경 다발 근처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염증의 원인이군요. 그래서 그렇게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전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마다 증상도 다 다르고요. 네, 근육이 뭉치는 느낌도 있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한 6개월, 길게는 정말 몇 년까지도 갈 수 있어서 정말 괴로운 통증이죠. 정선근 교수님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 그 40대 화물운송 기사분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방사통이 너무 심해서 10점 만점에 7점 정도 통증으로 걷지도 못하셨다고요? 네, 봐서요. 그분 MRI를 보면 L4, 5, 그러니까 4번, 5번 허리뼈 사이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터져나온 상태였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으셨다고요? 네,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요. 주사를 맞고 통증이 좀 줄어드니까 잠시 허리도 펴고 일시적으로는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요? 네, 주사 효과라는 게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정 교수님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시고요. 아, 그럼 주사 맞고 통증 줄었을 때 그냥 다 나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통증이 줄어든 동안에 환자 스스로 척추 위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고 또 허리를 펴는 신전 운동 같은 걸 꾸준히 해서 찢어진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아물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 화물 기사분도 주사 맞고 한 2달 반 정도 지나니까 다시 통증이 심해지셨다고요? 3점에서 5점 정도로. 네, 특히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서 재활운동 하기도 좀 힘들어 하셨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통증 자체를 없애는 데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원인, 그러니까 찢어진 디스크가 회복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추가로 주사를 맞기보다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스스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엄청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척추 위생을 철저히 지킨 거죠. 척추 위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허리를 숙여서 물건 들지 않고 무릎을 굽혀서 든다거나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편다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들이죠. 그렇게 꾸준히 관리하고 신전 운동을 하니까 결국 넉 달 반 만에 통증이 1, 2점 수준으로 확 줄었어요. 와, 넉 달 반 만이에요. 대단하네요. 네, 본인이 자기 상태를 잘 이해하고 내 목표는 단순히 통증 없애는 게 아니라 배척신경절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다. 이걸 딱 인지하고 노력한 게 정말 중요했던 거죠. 병원 치료는 한 50% 정도 도움을 주는 거고 나머지 90, 95%는 환자 본인의 노력에 달렸다는 그 비율이 참 인상 깊어요. 네, 사실 대부분의 회복은 그런 자가관리에서 온다고 봐야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방사통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너무 치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올바른 자세 유지에 힘쓰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모든 경우가 이렇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요. 네, 함께 보내주신 그 소비자24 자료를 보면요. 추간판 제거술 같은 수술을 받았는데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여러 번 재수술을 했는데 결국 마미총 증후군 같은 아주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마미총 증후군요. 그건 어떤... 그건 이제 신경 다발이 심하게 눌려서 대소변 장애나 하지 마비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항상 성공만 보장하는 건 아니고 때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선근 교수님의 접근법이 굉장히 희망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수술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겠네요. 소대자 분쟁 사례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방사통의 근본 원인, 즉 디스크 손상 자체의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척추 위생을 생활화하고 가능한 선에서 비수술적인 자가관리를 정말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해 보입니다. 의학적인 치료는 이런 내 노력을 좀 도와주고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현명한 접근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방사통에서 벗어나려면 당장의 통증을 없애는 것에만 매달리기보다는 근본 원인인 디스크 손상 회복에 집중하고 올바른 척추 관리, 즉 척추 위생을 통해서 스스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당장의 통증을 없애는 것과 앞으로 30년, 40년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본인의 척추 건강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면서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민지, 박상현이었습니다.